지난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2차 설명회가 주민 항의 속에 무산됐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설명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낸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은평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늘리고 부당 지출한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A형 감염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이 30대와 40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은평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소식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2차 설명회가 진행될 계획이었는데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설명회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주민과 공무원 간 몸싸움부터 벌어집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설명회 시작 직전까지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은평구는 경과 보고까지 마쳤지만 결국 설명회 중단을 선언합니다. 설명회 중단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왜 평일날 했느냐, 야간이나 또 주말에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주민설명회 저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설명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설명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낸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앵무새처럼 자기들이 하는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설명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백투는 생방송 형식의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은평구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2차 설명회, 고성과 몸싸움으로 행정당국과 주민 간 갈등만 확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간 몸싸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지역 의원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송영창 의원입니다. 네, 이날 현장에 계셨는데 이 고양시 의회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죠? 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지난 2018년 9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갈등조정회의에서 환경부, 서울시, 고양시, 은평구 국무조정실 회의를 통하여 대체 부지가 없고 사업 지연 갈등 심화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부지에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 등은 고양시 주민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 앞서 참석한 기관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의원님이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의 주체로 참석하신 것에 대하여 되게 심히 유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양시 의원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요? 첫 번째, 앞서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한 주민 설명회에서 자원순환과 용역사의 설명 후 주민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진행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더 많은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고요. 그러나 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조기 중단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요구하시는 고양시 의원님에게 조기 중단돼서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을 네.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날 참석한 주민 공무원 어떤 한 분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 주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러한 주민 설명회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설명회 방식, 시간, 장소 등을 검토를 해서 주민 설명회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의 요청으로 주말에 설명회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에 큰 안타까움이 좀 크고요. 주민 은평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식이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 안에는 심사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규칙 개정은 일단 환영하지만 해외 연수 당사자인 구의원 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인데요. 은평구의회 국외 공무 출장 규칙 개정에 대한 기대와 아쉬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해외 연수 규칙 개정을 요구해온 양기열 의원, 그리고 은평구정 개혁 시민모임 이상희 위원 차례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양기열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구의원 해외 연수 규칙 개정 이제 요구를 한 지 이제 10개월 만이죠. 굉장히 네,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규칙이 네. 이제 개정됐는데 이 규칙 개정 소감 어떠신가요? 먼저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한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100% 만족할 만한 과제물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은평구 의회가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연수를 변화시키는 10개월 동안에 주민들께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비난도 많이 받았고 또 징계위원회도 경험했습니다. 조금의 의견 충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정된 규칙안 어떻게 보세요? 좀 만족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만족할 만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은평구 의회는 전국의 표준 모델인 행안부의 권고지칙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회 비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폭 그 비율을 높였고요. 네. 모집 또한 추천해서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투명한 심사뿐만이 아니라 무리한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혹 국외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그 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사후 관리 시스템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사실 중앙 정부에서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은평구 의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요, 네. 혹은 처음 진행하는 업무의 미숙함 같은 좀 부작용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의회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주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아쉬움을 좀 남긴 부분이 이 심사위원회 구의원을 포함시키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의원님은 이제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제 구의원 1명이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이 총 7명입니다. 네. 7명인 것을 감안할 때 구의원이 1명 참석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심사위원회도 결국 표결기구인데요. 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구의원이 1명까지는 참석을 해도 민간위원회 표결 여부가 절대적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참석하는 구의원이 국외 출장을 어떤 식으로 떠날지
구체적인 목표나 네. 계획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분명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회 과반수 의견 반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네, 구의원 한 명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외에 이번 개정안에서 또 눈여겨볼 사안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본 개정 안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인데요. 네. 그 외적으로는 워낙 개정된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개정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했고요. 다녀온 후에도 혹시 부당한 경비가 있다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보고서 문제를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개인별 목적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후 관리에 이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특징이네요. 네. 네, 또 최근 이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해외 연수 계획이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 논란인데요. 이렇게 계속 말이 많은데 해외 연수가 제대로 되려면 좀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법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법과 조례를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번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법과 조례를 규칙을 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단 한 번에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은평구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다시피 그 행안부의 권고사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을 시켰고 이런 진심과 노력을 우리 주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뜻을 모아주시는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과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기열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은평구의회 규칙 개정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은평구정 개혁시민 모임의 이상희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개정된 규칙안 중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심사위원 구성일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행안부에서 권고했던 내용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으로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문제가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네. 견제받지 않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심사위원 중에 이제 구의원 한 분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은 이전에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의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민간위원회 비율이 3분의 2 정도였었다면은 이번에 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들을 모집하는 절차들 그리고 기존의 네.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민간위원을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라는 그 명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심사의 대상이 되는 연수의 당사자이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 출장비를 좀 최소한으로 편성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쉽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사실 그 해외 연수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출장 그리고 의정 활동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6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직 의원의 경우에 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일 전에는 그 임기 본인의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한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이 기간 동안에 국외 연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사후평가 역시 좀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외 국무출장 이 사후평가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사후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은평구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제시한 내용은 없고요. 네. 그 행안부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부분인데 출정 목적에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이게 원래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고서의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용어를 썼는데 공공의 재산화를 정립하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해외 연수 자체가 굉장히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고 네. 이 다녀와서 시민들과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문서 열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지역 현안의 주민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출장 보고회 같은 것으로 해서 사실 문서로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도 될 텐데 여기에서 멈춘 것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서 열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출장, 보고회 같은 형식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형 감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국의 A형 감염 확진자가 모두 3,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확진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60명, 서울이 570명으로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며 특히 환자 10명 중 7명은 30, 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은 고열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보건당국은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도 익혀 먹는 것이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원 페스티벌이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청원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인데요. 축제는 구파발 폭포공원에서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동아리 밴드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개막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청원 발언대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와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의 재산을 가진 은평 구민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7월 1일부터 약 5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